2016년 4월 12일 캐나다 세크리드 아트 고등학교에서 재학 중이던 16세 메카엘라 발리는 서스케초원 터미널 부근에서 1시에서 1시 45분경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가족과 그 친구들 앞에서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메카엘라 발리는 1999년 7월 2일 캐나다 서스케초원주 레지나에서 메카엘라 마가렛 킴 리버갈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으며 2016년 4월 12일 만 16세의 나이까지 캐나다 서스케초원주 요크턴에서 어머니와 이모,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그리고 두 남동생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녀는 키 157cm, 몸무게 56kg에 빨간 머리를 자랑하고 있었고 16세 당시에는 금발로 염색을 해 다른 16세 아이들과 같이 외모에 대해 관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유달리 두드러지는 여드름과 작은 모반, 수두로 인한 흉터 등 외모적으로 신경을 쓰던 부분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줍음과 조용한 성격을 가진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는 여느 아이들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아이들처럼 음악을 좋아해 자신이 연주할 수 있는 바이올린을 즐겨 연주했고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고등학교 연극 동아리에도 많은 활동을 기여했던 그녀는 누구보다 평범한 16세 소녀였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2016년 4월 12일 전까지는 말입니다. 어머니인 폴라 마리 발리의 말에 따르면 우리 집에서 정말 평범한 아침을 맞이했고 평범하지 않은 건 없었다. 메카엘라가 여드름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약간의 괴롭힘을 당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문제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서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내고 있었다. 라는 것이 어머니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느 날처럼 외할머니가 메카엘라를 데리러 학교에 도착했을 때 외할머니는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학교에서 감쪽같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를 찾기 위해 학교를 수소문해 그녀의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들과 친구들을 찾았지만 딱히 이렇다 할 소식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외할머니를 통해 소식을 듣게 된 가족들은 서둘러 수색을 벌여갔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저녁 8시경이 되어서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그녀의 행적이 경찰의 수사망에 잡히게 되었는데 이상한 점은 메카엘라가 오전 8시 20분쯤 학교를 들어갔지만 자신의 사물함에 들렀을 뿐 곧바로 학교 뒷문을 통해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8시 50분에서 8시 55분 사이 은행으로 걸어가면서 누군지 모를 대상과 심각하게 통화를 하며 이동합니다. 그리고 은행문이 열리자 은행원에게 다가가 자신의 계좌에서 $55를 바로 인출해달라 부탁을 하였고 돈을 받은 그녀는 무슨 일이 있는지 급하게 은행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곧장 인근에 있는 전당포로 향하게 되는데 전당포에 들어가자마자 대뜸 자신이 끼고 있던 은반지 2개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전당포 주인의 기억으로 은반지 2개 값이 얼마 나가지 않는다며 받아주지 않았고 메카엘라는 돈이 필요하다는 아쉬움을 남긴 채 가게 밖을 나왔다는 것입니다. 메카엘라는 그렇게 자신이 모을 수 있는 금액들을 모은 후 오전 9시 10분에 팀홀튼이라는 캐나다의 카페 매장을 들어가게 됩니다. 매장에 들어가 음료 주문을 마친 메카엘라는 자신의 가방을 자기 자리 옆에 놔두고 휴대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분리불안이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휴대폰 배터리를 뺐다 끼웠다 하면서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별다른 특이점 없이 15분도 채 되지 않아서 카페를 나갔다 다시 들어와 후문을 통해 다시 나가는 기이한 행동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기이한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카페 주변에서 뭔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맴돌며 주변을 확인하다 결국은 찾지 못했는지 9시 49분에 메카엘라는 다시금 카페로 들어와 자리에 앉게 됩니다. 오전 10시 12분경 메카엘라는 자신의 친구 셀비에게 문자로 나 좀 도와줘 라는 문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 문자를 받은 셀비는 의아해하며 어떤 일인지 물어보려는 찰나 다시금 메카엘라가 문제 해결했어 괜찮아 라는 문자를 받게 되는데 셀비는 이런 상황을 의아해하긴 했지만 그러려니 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 43분경 메카엘라는 주변을 둘러보다 카페에 앉아있는 한 여성에게 다가갑니다. 실례지만 부탁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호텔 예약을 좀 해야 하는데 라며 호텔방 예약을 부탁하게 됩니다. 부탁을 듣고 있던 그 여성은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그 부탁을 거절하게 되는데 메카엘라는 알겠다며 다시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자리에 돌아와선 자신의 가방을 챙기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호텔을 잡지 못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처럼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팀홀튼 카페를 나가게 됩니다. 오전 11시 35분 메카엘라는 그녀의 친구에게 점심시간에 봐 라는 문자를 보내고 오전 11시 59분경 다시금 학교로 돌아와 연락을 한 친구가 아닌 다른 두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친구들에게 기분이 좋은 듯한 모습을 보이며 나 레지나로 휴가 갔다 올 거야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친구들은 좋겠다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너무 뜬금없는 이야기를 들으니 조금은 황당했었다고 그때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마치자 미카엘라는 바로 학교 밖을 나와 어딘가로 다시 이동하는데 약 4분 후 12시 3분경 터미널 옆 음식점을 방문하여 점심을 먹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점심을 먹는 모습과 어떠한 행동을 메카엘라가 했는지 영상에 찍히진 않았지만 오후 1시에서 1시 45분경 메카엘라가 음식점을 나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메카엘라가 자신이 원했던 레지나행 버스를 언제 어디서 타는지 알고 있었으면서도 왜 레지나 버스 출발 시간인 오후 5시까지 기다리지 않고 먼저 음식점을 나갔는지 그 이유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레지나로 향한다고 했던 16세 소녀 메카엘라는 그 어느 버스도 타지 않고 그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은 채 그녀는 흔적도 없이 그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동하는 모습, 카페 등 중간중간 통화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정작 통신회사를 통해 찾아본 통화 내역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이해가 가지 않아 친구들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는데 메카엘라가 그동안 KIK라는 메신저 어플과 스냅챗이라는 어플을 사용하여 여러 사람들과 연락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플을 통해 통화를 하게 되면 통화 내역이 남지 않게 연락을 할 수 있기에 경찰 조사에서 통화 기록은 나오지 않았으며 자신과 연락했던 남성 크리스토퍼와 조씨가 해당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KIK를 담당하는 회사를 조사하지만 결국 개인정보를 해친다는 이유로 어떤 내용도 듣지 못하고 조사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일각에선 메카엘라의 실종이 가출 아니야? 라는 시선들도 있지만 사실 메카엘라는 학교에 등교할 때 자신의 학교 수업을 위한 책들만 가방에 넣고 학교를 등교했기 때문에 어떠한 생필품, 충전기, 약 등 챙긴 것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간에는 친구에게 5,000달러가 자기에게 있다고 했지만 사실 그녀의 통장은 55달러가 전부였고 심지어 가지고 있는 물건 중 값이 나가는 물건은 어떤 것도 없었으며 어머니인 폴라 마리 발리는 집에 항상 놔두는 현금들이 있지만 손도 대지 않고 그렇게 사라진 게 이상하다며 늘 평범했던 모습으로 아침을 맞이했기에 더 마음이 아프다고 전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 사용했던 어플들, 그 어플을 통해 메카엘라는 누구를 만나려 했으며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여전히 가족들도 친구들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가족들과 친구들은 그렇게 사라진 메카엘라를 기억하고 있으며 제발 무사히 살아서만이라도 다시 집으로 보내달라고 애원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SNS를 통해 굿바이라는 말만 남기고 한순간에 사라진 16세 메카엘라 발리. 그녀는 과연 정말 누군가가 꾸미고 자신의 가정을 박차고 나와 가출을 감행한 것일까요? 아니면 영악한 누군가의 꼬임에 넘어가 범죄의 연루가 되어버린 걸까요? 그녀가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여전히 이 사건은 캐나다 한 마을에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의 한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